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섭니다. 언제요? 8일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식 공판 기일이고 피고인 참석의 의무가 있죠. 어떤 혐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먼저 심리할 방침입니다. 박형철,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채택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날 정경심 교수의 석방 여부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 교수는 오는 10일 자정 6개월 구속기간 만료되는데 검찰은 일부 범죄 사실 공범인 조국 오천 조카와 같이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우리가 소위 적폐 수사 때 줄줄이 구속영장, 구속기한 연장된 거를 우리가 봤죠. 검찰도 그걸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경심 씨 변호인은요.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우려도 중요한 증인은 대부분 신문한 상태다라며 석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8일 오후 3시까지 정경심 추가 영장 발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고승덕 변호사님께서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어버이날에 공교롭게 조 전 장관이 첫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데 주요 혐의가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군요. 네, 이제 유재수 전 그 부시장이 이제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감찰을 무마했다고 하는 그 직권남용 의혹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쟁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알려진 바로는 아래 비서관이 올린 보고서에는 감찰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무마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직권남용죄가 이제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이제 그 변론은 뭐냐면은 감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내가 누른 게 아니고 그 당시 올라온 보고서에는 감찰을 해야 된다는 것과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이제 감찰을 안 해도 된다는 두 가지 대안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감찰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쪽 대안을 선택해서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른 게 아니고 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 중에 올라온 것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다. 이게 이제 쟁점이고요. 지금 이인걸 이제 특별감찰반장이 이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특별감찰반에서 이제 올린 보고서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그 지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찰하자고 하는 것을 눌렀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옵션을 올려서 그중 하나가 내려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날 이제 증인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교롭게 어버이날인데 지금 이제 그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기 때문에 혹시 법정에 같이 서게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런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심리하는 건 그 조국 가족의 비리 의혹이 아니고 오로지 그 직권남용에 관한 것만 5월 8일 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함께 법정에 서는 일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백서를 작성하는 주최 측과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경심 구속 연장은 부당하다라는 탄원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조국 가족 수사는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했던 국가위원회 진정인들은 조국 백서 발간위원장 김민웅 교수, 조정래 황석혁 작가 등 공동대표가 탄원인으로 참여했고요.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은 부당하다. 6개월 이상 구속되지 않았느냐. 원칙적으로 정 교수는 오는 11일 자정에 석방해야 한다.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탄원운동을 시작했고 내일 오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고요. 어제 자정 기준 5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박사 이분들의 주장은 일단은 한번 구속을 했고 구속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정 교수는 빨리 석방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인권 침해 수사다라는 게 주장이죠? 네, 맞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놓고 지난 한 수년 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연결된 재판들 그리고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내용으로 기소를 해서 구속기간이 연장됐던 사례들을 비춰보게 됐으면 이 내용들이 일맥상통하게 쭉 연결돼서 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따라서 이 기준과 잣대가 계속 달라지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태 벌써 지난해에 뜨겁게 다뤄졌습니다만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특히나 불편한 감정을 계속 표출했던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 말,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얘기였거든요. 왜
내가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뜻하게 감싸주고 나와 생각과 정치적 입장과 견해가 다른 식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토록 매서운 잣대들을 계속 들이대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검찰발 내용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정경심 교수 6개월이 지나서 구속기간 만료로 인권 문제로 석방할 거면 바로 앞서서 있었던 조범동 씨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해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는 거의 비슷한 사건 유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뭔가 입장이 같으면서 든든한 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저지른 문제나 행위들의 그 경중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지켜주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피자 인권 문제 저는 피고인의 인권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만큼 중요한 잣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 그림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성인, 지식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회의 지도자로 역할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일이지 한 명의 개인에게 이 문제를 좀 집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